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20세기 현대미술 작품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이 두 작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1971년 뉴욕 예술계를 발칵 뒤집은 이 작품,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건 맞습니다. 바로 소변기인데요. 갑자기 웬 변기냐고요? 이건 평범한 변기가 아닙니다. 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아주 특별한 변기입니다. 그는 이 변기를 비롯해 자전거 바퀴, 병거리, 심지어는 모나리자의 콧수염을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는 당당하게 예술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체스 챔피언이 되기도 한 이 남자. 알면 알수록 혼란스럽습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남자.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마르쉐 듀샹을 소개합니다. 마르세 듀샹은 1887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큰형은 화가, 작은형이 조각가를 하면서 형제들이 예술가가 되었고 덕분에 듀샹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죠. 1904년 파리 줄리앙 아카데미에 입학하면서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학풍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듀샹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예술은 꼭 손으로 만들어야 할까? 눈으로 보는 것만이 예술일까? 머리로 느끼는 건 예술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조합니다. 1912년 파리의 한 미술전에 이 그림을 제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인데요. 대체 뭐가 계단이고 대체 뭐가 누드인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이 작품은 입체파도 아니고 미래파도 아니고 정말 난해한 작품이었는데요. 듀샹은 이 작품을 두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건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 그 자체다 라고 말합니다. 듀샹의 남다름이 소문나기 시작하는데요. 1917년 뉴욕 독립미술가협회가 주최한 대규모 공모전이 열립니다. 입회비 1달러, 연회비 5달러만 내면 누구나 작품 2개까지 출품할 수 있는 열린 전시였죠. 듀샹은 이 전시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전시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신선한 걸 내봐야겠다. 그리고 곧장 철물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소변기 하나를 사죠. 그리고 그 변기에 가명 알머트라는 이름을 적고 작품 제목은 샘이라고 붙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출품하면 규정 위반이니까 가명을 써서 제출한 거죠. 이 변기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심사위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건 그냥 변기잖아. 전시는 절대 안 돼. 사실 이 공모전은 작품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이 변기를 전시장에서 치워버립니다. 결국 듀샹은 조용히 심사위원직을 사퇴하죠. 그렇다면 전시도 제대로 못한 이 변기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듀샹은 동료 예술가와 함께 발간하는 잡지 더 블라인드맨에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머트 씨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를 선택했고 새로운 제목과 관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원래 용도를 지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 보도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변기가 유명해지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예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돌아보게 된 거죠. 듀샹의 샘은 당시 실제 전시도 못하고 폐기됐고 오직 사진 한 장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전시되는 건 다 복제품이에요. 물론 듀샹이 다 허락했다고 합니다. 듀샹의 변기 사건 이후로 현대미술은 크게 변합니다. 새로운 예술 개념을 탄생시킨 건데요. 그게 바로 레디메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대량 생산된 제품을 예술가가 선택하고 이름 붙이고 맥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아도 작가가 예술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 순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듀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만들다 할까요? 기성품은 기계든 타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것은 당신이니까요. 선택은 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예사롭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내가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본 것이죠. 이후 그는 여러 레디메이드를 내놓습니다. 뒤집은 자전거 바퀴, 천장에 걸린 덩거리,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작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는 모나리자 엽서에 수염을 그려놓고는 LHOOQ라는 장난 같은 제목을 붙입니다. 영문 약자인 줄 알았던 이 제목은 프랑스어 욕설을 의도적으로 숨긴 말이었죠. LHOOQ라는 말로 그녀의 엉덩이,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엉덩이에 열이 있다라는 농담인데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위대한 모나리자에 감히 낙서를 하다니 이건 모독이다, 예술에 대한 모욕이다 하며 논란이 뒤따랐지만 듀샹은 그마저도 예술이라고 말했어요. 이후 듀샹은 또 남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듀샹이 여장 한 채로 찍은 사진입니다. 듀샹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는 여장한 자신의 이름을 에로즈 셀라비라고 짓고 셀라비로서 예술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듀샹의 이러한 행보에 여러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그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나 제3의 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장 남자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기도 하고, 듀샹의 예술적 장난이자 실험인 동시에 젠더, 정체성, 예술가라는 역할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담긴 상징적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네요.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듀샹의 기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1923년경 돌연 예술계를 떠나고 체스 선수가 됩니다. 그는 프랑스 체스 선수권 대회와 여러 국제 대회에 참가했고 1932년 파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예술을 포기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체스판에서도 여전히 예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스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예술과 과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하나의 매개체로 여겼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스 기물은 사고를 형성하는 블록 알파벳이다. 시각적 디자인이지만 추상적으로 아름답다. 모든 예술가는 체스 선수가 아니고 모든 체스 선수는 예술가다. 실제로 그는 체스를 접목한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1963년 파사데나 회고전에서 누드 모델과 체스를 두는 퍼포먼스도 했고 1968년엔 존 케이지와 함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나는 체스 공연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8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듀샹은 예술계를 비롯해 전 세계에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갔죠. 예술은 정말 만들어야 하는가? 눈에 보여야만 할까? 그것은 작가만의 것이고 관객은 완성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듀샹은 이런 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그저 선택했을 뿐이다. 선택 또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남자.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하는 남자. 예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남자. 그 덕분에 예술은 더 이상 만드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시작엔 이 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마르셀 듀샹이었습니다.